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성모선학설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면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점점 악화될 상태였습니다. 자연 상태는 나름 자유롭고 이성적이지만 법이 있는 건 아니기에 불안한 상태라고 보았고 점점 악화되어 전쟁 상태에까지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로크는 굉장히 부르주아들, 즉 자본가 계급이 좋아할 사상을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는 것을 중시하고 정부가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는 재산권을 강조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롭다가 점점 악화되어 전쟁 상태까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크에게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타고나며 타인의 자연권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이러한 법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을 통해 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권 중에 로크가 포함하는 이 재산권은 자기 신체와 그 신체의 노동에 대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타고납니다. 더하자면 타인은 물론 자기의 신체 등 자신의 소유물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자연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재산권이 자연권에 포함되므로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당사자가 침해한 사람에게 보복할 권리도 자연법상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점점 악화될까요? 그 원인은 공통의 재판관의 부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서 나름 이성적으로 이 자연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이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자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분쟁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고 집행관이 되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자연 상태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혼란은 공통의 재판관이 없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쟁을 해결해줄 존재인 국가를 설립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통의 재판관이 됩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통해 자기 재산과 권리를 더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 로크는 판단과 처벌 권한이 불확실해 불안한 사람들은 정부에 확립된 법이 있는, 즉 자연법이 아닌 이제 정부에 확립된 법이 있는 성역으로 도망을 갔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입법부를 지상에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공정한 공통의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로크의 제시문에서 공공선을 위해 국가 설립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로크의 공동선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로크는 사회는 개인의 합의므로 공공선이란 각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공공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크에게는 각 개인의 이익을 잘 보장함으로써 그 합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공공선을 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루소는 사회는 개인을 초월하는 고유의 힘이 있다는 사회 실체론처럼 개인의 이익과는 별개로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선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로크의 사회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부 자연권을 조건적으로 위임하며 신탁된 권력이 생겨납니다. 홉스와 비교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자연권이라는 점, 그리고 조건적 위임입니다. 신탁이란 어떤 조건을 지킨다고 믿고 맡겨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조건은 정부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아까 부르주아를 이야기했었죠. 그들은 정부가 자기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애초에 국가를 세운 목적이 재산권 보장인데 정부가 그것을 침해할 권력을 가지면 안 되겠죠. 기출선지 중에 사회계약을 위해 내놓지 않은 자연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있는데요. 재산권을 내놓지 않았어도 국가는 그 재산권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 분립, 그리고 법률에 따른 행사만 허용, 그리고 저항권입니다. 로크는 의회가 가지는 입법권과 군주, 정부가 가지는 집행권으로 권력을 분리합니다. 홉스가 군주는 절대 권력을 임의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것과는 대비되죠. 홉스는 또한 저항권도 인정합니다. 조건적 위임과 신탁된 권력, 즉 조건을 지킨다고 믿는 한 부여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약 조건을 어길 경우 시민은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정부를 해체하더라도 곧장 그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새 정부를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하려는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홉스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크의 사회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이 말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출 중에 국가와의 계약이라는 오답 선지가 있었는데요. 로크의 사회계약 또한 시민들 간에 하는 사회계약이고 국가는 그 결과로서 탄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계약 주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로크의 사회계약은 지배와 피지배 계급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배란 입법부나 입법자, 정부처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할 통치 형태를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통치 형태로서 로크는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론을 주장했습니다. 홉스는 군주주권론이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오늘날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형태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 정치하는 것입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다스리는 민주주의인 거죠. 로크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고 사회가 일정한 사람의 수에 그 권력을 위임한다고 표현합니다. 자연적인 권력이란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가지던 자연법의 집행권입니다. 사람들은 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였고 사회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표자들에게 입법권을 위임합니다. 믿고 맡기는 시민들 간의 계약이며 그 안에서 대표자들과 다스림을 받기로 하는 사람들 간에 이걸 지켜줘야 내가 이 권력을 줄 거야. 그 조건으로 너에게 입법권을 잠시 맡겨두는 거야. 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로크는 입법자, 통치자는 사회계약 당사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법자, 통치자가 사회계약의 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홉스와는 또 대비되죠. 그러나 주권은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투표를 통해서 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수능 완성 제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입법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할 수 없다. 왜 위임할 수 없다고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가 이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이고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입법부가 입법권을 원하는 대로 이전한다면 그것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입법부는 정부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최고 권력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가장 중요하기에 저항권이 성립하고 정부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권력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홉스보다 확실히 더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한 사회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로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태어나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모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오로지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의무 발생의 근거라는 거죠. 이 동의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로 살펴본다면 로크는 그 동의를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나뉘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동의이고 묵시적 동의는 구성원이 되지는 않지만 국가에 복종할 의무는 성립하는 동의입니다.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영토를 소유하거나 국가가 제공해주는 혜택을 향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으로 로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